현대 농구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스페이싱이라고 할 수 있다. 스페이싱이란 무엇일까? 스페이싱이란 간격, 즉 공간을 의미한다. 넓은 공간을 활용한 공의 움직임과 스크린, 또 그로 파생되는 돌파와 슛이 대표적인 현대 농구의 모습일 것이다. 스페이싱에 활용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커리와 탐슨, 듀란트의 외곽슛이 수비를 이끌어내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커리와 탐슨의 슈팅력이 없는 일반인들도 과연 스페이싱이 가능할까? 그렇다. 골스의 공격이 스페이싱을 극한으로 활용한 것이었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볼 것은 스페이싱의 기본을 알아보려고 한다. 스페이싱의 응용이 공간의 창출이라면 스페이싱의 기본은 공간의 낭비를 방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농구에서 공간은 개인의 공간과 팀의 공간으로 나뉜다. 개인의 공간이란 생소하지만 농구에서는 카운트라는 개념이 있다. 카운트란 공이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데 필요한 패스의 개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이 상황에서 원카운트 같은 경우 패스 한 번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원카운트이고, 패스가 두 번이 필요하면 투카운트라고 한다. 우리는 상황에 맞는 공간을 유지해야 한다. 먼저 수비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내 수비가 볼로로부터 원카운트 거리에 있다면 패스 한 번으로 공이 전달되므로 내 수비와 가까이 붙어 막을 것이다. 만약 투카운트 이상의 거리에 있다면 패스가 한 번에 가지 못하며 멀리서 패스한다 하더라도 공이 이동하는 시간이 비교적 기므로 조금 떨어져서 내 마크만 수비하기보다는 도움 수비나 컷인을 방해하는 등의 부가적인 수비도 할 것이다. 그럼 공격수 입장에서는 어떨까? 공격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카운트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즉 공격수 사이의 간격을 너무 좁게 둔다면 한 명의 수비수가 두 명의 원카운트의 공격자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은 즉슨 돌파는 도움 수비 때문에 하기가 힘들고 패스를 해도 수비의 범위 안에 있으니 무의미하게 된다. 즉 슛, 드리블, 패스 세 가지 옵션 중에서 두 가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나타난다. 즉 너무 멀거나 좁게 서지 않고 적절한 개인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은 공격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지 상태일 때는 물론이고 볼러가 움직일 때도 말이다. 이 간격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나의 공격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팀 공격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팀의 공간을 알아보자. 농구에서는 코트를 반으로 쪼개어 스트롱 사이드, 위크 사이드라고 구분한다. 스트롱 사이드는 공이 있는 지역을 말하며 위크 사이드는 공이 없는 지역을 말한다. 공격자는 스트롱 사이드에서 공격자의 수적 유리함 혹은 수비가 비교적 밀집되지 않는 상태를 원할 것이고, 수비수는 반대로 스트롱 사이드를 철저히 막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스트롱 사이드를 공격자가 유리한 상황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한 방법은 위크 사이드로 패스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위크 사이드는 공이 옴으로써 스트롱 사이드가 되고, 수비가 오기 전까지는 공격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패스뿐 아니라 스트롱 사이드를 유리하게 만드는 방법은 맨스크린, 반대쪽으로 이동하는 스윙 등으로도 만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스트롱 사이드에서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공이 있는 쪽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다. 내가 감으로써 내 수비도 따라와 공간을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격을 위한 움직임이 오히려 공격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농구에서의 공간은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공 쫓는 강아지 마냥 공만 보고 쫓아다니면 그건 다른 사람 눈에는 귀여운 강아지가 아니라 개새끼처럼 보일 수도 있다. 끝!